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나주 워터파크 방문자 가운데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발생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전라남도는 실내외 어느 곳이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와 일선시군의 수해 피해액 집계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10배 이상 차이 나는 곳도 있어 피해 보상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도심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석 달 뒤부터는 단속도 진행합니다. 대전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이 다녀간 나주의 워터파크에서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날 워터파크에 갔던 광주 시민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 대전의 확진자 가족이 머문 사흘 동안 4,500여 명이 이 리조트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대전의 일가족 4명이 들렀던 나주 중흥 골드스파인 리조트를 통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 양산동에 사는 40대 남성인 249번째 확진자와 10대 미만인 그의 아들이 250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광주 용봉동에 사는 20대 여성은 251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이들은 대전 확진자 가족이 물놀이를 했던 지난 17일 중흥 골드스파인 리조트 워터파크를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우리가 이 지역 안에서도 아니고 지역 내 감염도 아니고 이제 전국으로 이 감염을 전파시키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잖아요. 현재로서는 이들 3명이 대전 확진자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첫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 확진자 가족들이 머문 2박 3일 동안 이 시설을 들른 시도민들은 4,500명가량입니다. 이 중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현재까지 검사한 이들은 모두 2,000여 명인데 3명의 확진자가 나온 만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시설을 방문한 지역민들에게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통하든지 아니면 단체 이렇게 SNS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물놀이 시설을 통한 N차 감염이 현실화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라남도가 실내외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순복음교회 교인과 접촉했던 50대 주민이 확진되면서 모두가 자가격리에 들어간 진도군의 마을. 마을 지인인 1, 2번 확진자와 접촉한 인원만 270여 명에 달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직접 접촉자뿐만 아니라 간접 접촉자까지 검체를 채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영광과 곡성, 광양과 순천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곡성에서는 수해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과 3살 아들이 익산의 가족집을 방문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전남 23번인 중학생 확진자 이후 2번째 미성년자로 3살 확진자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생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산이 잇따르면서 전라남도는 실내외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모든 도민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과 외출을 삼가고 외지 방문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또 음식점이나 카페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종사자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자는 적발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유보했지만 앞으로 일주일을 최대 고비로 보고 PC방이나 예식장 등 생활 속 고위험 시설 방문을 삼가는 등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열기가 점차 쌓여가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특히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에서는 밤사이에도 심한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여수의 밤사이 최저기온은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서해안 지역은 폭염경보가 폭염주의보로 완화되긴 했는데요. 여전히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 광주의 낮 기온 34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하늘은 맑은 상태입니다만 오전 중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토요일인 내일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례적인 폭우로 전남 지역의 주민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죠. 그런데 각 군에서 산정한 사유시설 피해액과 도에서 집계한 피해액이 최대 10배 가까운 차이가 나 보상 단계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구례 양정마을. 집안을 가득 채웠던 가재도구 등이 물에 떠밀려가면서 집안이 텅 비었습니다. 전부 다 버려야지. 못 써갖고. 다 버렸어요. 이제 쓸만한 거 옷까지 몇 가지만 해도 그 냄새가 나서 못 입어요. 옷이요. 많이씩 사다 쟁여놨거든요. 근데 그걸 다 던지러 갔지요. 지붕에 소들이 올라가거나 지붕에서 떨어진 소들을 구출하려다 집을 통째로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눈물밖에 안 나. 눈물밖에 안 나고 어머 억장이 무너지고 싫어질 것 같고 그래. 못 살겠다. 아무래도 못 살아. 못 살아 이래갖고 못 살아. 구례군이 집계한 사유시설 피해액만 1,160억. 구례뿐만이 아니라 곡성군은 693억, 담양군은 99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집계한 피해액은 많게는 10배가량 적습니다. 군청과 도청의 피해액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군청은 가재도구 등을 포함해 주민들이 신고한 피해액 전부를 반영한 반면 도청은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되면 1,600만 원, 반파되면 800만 원 등 군청보다 보수적으로 피해액을 집계하고 있어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장이나 점포 등 영리시설은 아예 전남도 피해 현황에 포함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니까 보상이 좀 되겠거니 생각은 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규정이 없대. 보상이 없대. 오리 죽은 것이라도 오리 다 요만큼 잠겨가지고 오리 썩은 것이 10톤이 넘어가는데 전남도는 실제 재산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재난지원금은 보험이 아니다 보니 실제 피해액만큼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유시설에 피해를 조사한다면 각 가정마다가 피해를 입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항목까지 다 피해액을 산출을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피해자들한테 조금 다소 부족하지만은 일률적으로 결국 실제 피해액과 보상액의 간극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보상 절차가 시작되면 또 한 차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차량 제한 속도를 도심부는 50km, 주택가의 도로는 30km로 제한하는 정책인데요. 올해 말이면 광주시 대부분 도로의 제한 속도가 5030 정책에 맞게 바뀝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광주의 주요 도심 가운데 한 곳인 상무지구입니다. 차도에 50km 속도 제한을 알리는 노면 표시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 50km를 표시한 속도 제한 표지판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됐어, 오케이. 어제부터 순차적으로 광주 도심부의 제한 속도가 현행 60km에서 50km로 10km 낮아집니다. 상무 중앙로와 시청로, 풍서우로 등 도심부 도로 83개 구간이 해당합니다. 다만 상무대로와 대남대로, 필문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기존 60km로 유지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보행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뭔가 길을 건널 때 신호등 같은 데서 차들이 푹 하고 멈추는 경우 굉장히 놀라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줄였거든요.
교통량이 적은 구간에서조차 속도를 못 내면 답답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밤에 운전하다 보면 거의 한 80km 넘어가요. 50km 받고 산다는데 얼마나 있어요. 경찰은 올해 안에 도심부의 제한속도 변경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한속도 변경 후 3개월간은 단속이 유예됩니다. 경찰은 도심 전역에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부산시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8% 감소하기도 했다며 광주시의 교통사고 사망률도 기존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서 도시부 도로에 대해 제한 속도 하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도심부의 제한 속도 변경 작업이 마무리되면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 제한 속도를 30km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남공욱입니다. 요 며칠 광주공항과 송정역, 금남로를 다니다 보면 아스팔트 도로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 정화 장치인데요. 봄에는 미세먼지를 씻어내주고 여름에는 뜨거운 아스팔트를 식혀주기 위해 마련됐는데 올해 처음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늘엔 햇볕이 쨍쨍하고 소나기가 내린 것도 아닌데 금남로가 흠뻑 젖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도로 중앙선에 박힌 시설물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겨울 공사를 마치고 올해 여름 처음으로 가동을 시작한 클린 로드 시설입니다. 도심의 미세먼지를 씻어내고 달궈진 아스팔트를 식히기 위해 설치됐는데 하루 260톤의 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도로를 적시는 데 사용되는 물은 광주 도시철도 1호선에서 발생하는 지하수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5번씩 물을 흘려보내는데 폭염이 심할 땐 횟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도 뿌려주고 있고 30도 넘어갈 때 뿌려주고 32도는 그만큼 더 횟수를 더 늘려주는 것이죠. 설치된 곳은 금남로 520m 구간과 극락교에서 송정역까지 3.5km 구간으로 설치하는데 모두 6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며칠째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광주의 땡볕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우선 반기고 있습니다. 막 물도 이렇게 나와서 좀 시원한 느낌도 들고 막 물놀이도 못 갔는데 그런 기분도 들고 좋네요. 더위도 식히고 공기 질도 좋게 만드는 이 시설은 무덥기로 유명한 대구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것을 도입해 만든 것입니다. 저렴한 운영비로 시민들에게 쾌적함을 선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차량이 물을 뿌리는 살수차에 비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살수차에 비해서 어느 특정 지역만 그 저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좀 더 검토해야 보고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시는 클린 로드 확대 여부를 온도 저감과 대기질 개선 효과를 평가해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올여름은 비 온 날이 워낙 많아서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의 출연기관이자 광주 글로벌모터스 일대 주주인 광주 그린카 진흥원의 채용과 회계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그린카 진흥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직원 채용 과정에서 24명 중에 6명을 내부심사위원회 자의적 판단으로 합격 처리하고 직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행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만한 운영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장과 직원이 공용 차량을 출퇴근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의혹도 드러났다며 이사회에 관련자 인사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직권 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용부 전 보성 군수가 직권 남용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보성 차밭 비축제 등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수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의 이익을 주려고 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죄로 징역 5년을 이미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해 행정당국이 긴급 보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도로에 지름과 깊이가 각각 1.5m가량인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의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남구는 노후 하수도관에서 물이 새면서 흙이 침식돼 싱크홀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그제 19일 오후 2시쯤에도 북구 우남동의 한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해당 지자체가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요즘은 결혼과 학업, 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광주에 머무는 외국인 주민들이 많습니다. 최근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광주시가 외국인 주민협의회를 구성했는데요. 15년 전 한국에 정착한 중국 출신 왕루 호남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왕루 씨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광주 외국인 주민협의회 위원장을 맡은 왕루 씨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지 좀 오래됐습니다만 중국 어디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오신 건가요?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적은? 중국입니다. 한국에 왜 오게 되셨어요? 제 전공은 시각 디자인이에요. 대학교 3학년 때 교수님들과 동기 친구들 여러 명 이제 평택에 있는 한국대학 학술 교류하고 이제 작품 전시 그런 기획이 있었어요. 그때는 딱 일주일 방문했고 같이 전시를 한 적이 있었고, 근데 그때 왔을 때는 한국에 대한 그 인상이 너무 깊었고 한국 그 디자인 너무 대단하다 생각해서 졸업 동시에 바로 석사 과정 신청하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됐어요.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어떻게 배우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공부를 하면은 교수님 말씀 이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러니까 오기 전에 비자 이제 발급 기다리는 동안 5개월 정도 한국어를 공부를 했고, 와서 한국 친구도 많이 사귀고 드라마도 즐겨 보는 편이고 영화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어를 배울 때 이런 걸 문화를 가지고 배우는 게 좀 효과가 있나요? 그렇죠. 더 흥미롭고 더 관심이 많이 가지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인 남성을 만나서 이제는 광주에도 정착을 했습니다. 그럼 광주에서 살면서 뭔가 특이하다거나 이거는 되게 인상적이다 했던 부분들이 있나요? 잠깐 일주일 한국 왔을 때는 접대 너무 잘 받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었지만, 근데 막상 유학 생활 시작하면 그건 아니더라고요. 음식 너무 안 맞았어요. 일단은 물값 너무 비싸서 과일도 못 사 먹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언어 장벽 제일 큰 어려움이 있었고, 나름 공부 열심히 하는 편인데 뭐 존댓말 쓰는 것도 좀 한국어 문장 끝에 뭐 변화도 복잡한 문법 너무 어려워서 고생 좀 했어요. 이렇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그 차이점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왕루 선생님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한국에 오는 이런 외국인들이 좀 필요한 정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보 공유하는 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둘째 출산을 했어요. 출산 전에는 지인한테 다문화 가정에게 산후 조리 도우미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건 알게 됐고, 신랑 이제 신청하러 갔더니 이 사업은 벌써 2012년부터 있었대요. 근데 저는 첫째가 2014년에 출산했는데 그 당시는 몰랐고,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보도 많지만
많지만 공유하는 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 들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그 외국인 주민협의회 활동을 할 때에도 이런 왕루 선생님의 경험이 좀 어떻게 보면 바탕이 되겠네요. 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알려줄 계획이세요? 이 위원분들은 다문화 가정지원센터도 계시고 외국인 노동 지원센터에서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대학에서 일하는 교수 아니면 박사, 석사 다니는 유학생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이 정보 공유를 더 널리 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들었던 나성범 선수죠. 때립니다. 2루수 잡지 못하고 빠져나갔습니다. 2루 주자 이명기 3루 돌아왔습니다. 홈까지 1루 주자도 3루까지. 자, 공이 빠졌어요. 그 틈에 최정원이 홈까지 달립니다. 초구부터 때렸습니다. 중견수 김호령이 잡았고 3루 주자 태급 나성범이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 첫 타석에는 삼진을 당했던 김호령 선수고 지금은 지금 보크가 이렇게 되면 안타 없이 한 점을 얻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때렸습니다. 빠른 타구 빠져나갔습니다. 우측에 안타. 3루 주자와 2루 주자가 홈으로 차례차례 들어왔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테웨 타구 센터 쪽에 안타. 이원재까지 홈으로. 김태군의 타구는 3루수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2루에 있던 노진혁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석훈의 타구는 왼쪽으로 멀찌감치 담장을 맞고 나왔습니다. 누상에 있던 주자 2명 모두 홈으로. 지금 볼 처리도 상당히 늦게 됐습니다. 2타점 적시 2루타 지석훈. 초구 타격 유격수의 안타. 홈으로 편안하게 들어왔습니다. 초구 타격 센터 쪽에 안타. 자, 2루에 있던 주자를 홈까지 불러들이는 오선우 1타점 스윙 삼진.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4대2 NC 다이노. 전남대가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원합니다. 전남대학교는 2020년도 1학기 재학생 중 2학기를 등록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한 1학기 등록금의 1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최고 지원액은 20만 원으로 8월 졸업 예정자와 휴학생들에게도 특별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대도 학생들에게 1학기 등록금 납부 총액의 11.3%를 특별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 면역력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정책 설명회에서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3,3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행복 뉴딜 정책을 주민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김 청장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자영업 스마트 지원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시민들이 정하는 광주시민총회의 예비 의제가 10개로 압축됐습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71개 안건 가운데 기후 위기 대응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등 10개 의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3개 의제로 압축한 다음 오는 9월 12일 열리는 시민총회에서 수기 토론 등을 통해 최종 의제 1개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시각 상징물이 개발됩니다. 광주시는 5.18 행사위원회에서 해마다 엠블럼과 배지 등을 제작해왔지만 연속성이나 인지도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대표 상징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제주 4.3을 상징하는 동백꽃처럼 대표 디자인을 만들면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열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심한데요. 여수에서는 지난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서해안 지역에서는 폭염경보가 폭염주의보로 완화되긴 했는데요. 여전히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광주의 낮 기온 34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오전 중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고요. 낮 동안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토요일인 내일은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는데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가량 오른 34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32도 보이겠고요. 완도에서도 낮 기온 32도로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부터는 더위가 한풀 꺾입니다. 광주의 낮 기온 3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